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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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칼 바르트 신학 어휘와 현대 사회의 기반이라는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20세기 신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칼바르트. 맞습니다. 이분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몇 핵심적인 독일어 단어를 좀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오늘 다룰 게슈히테와 히스토리에, 그리고 비우클리히카이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단어들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이게 현대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신학 용어 풀이를 넘어서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자, 근데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충돌 지점이랄까요? 그런 게 나오죠? 게슈히테랑 히스토리에. 반틸과의 논쟁 말씀이시군요. 네, 코르넬리우스 반틀 박사라고 이분도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바르트랑 이 개념들 때문에 결국 대화가 잘 안 됐다고 해요. 거의 뭐 단절 수준이었다고. 네, 그 일화가 유명하죠. 이게 그냥 단어 뜻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틀 자체가 달랐다. 뭐 이런 느낌? 정확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일단 반틸 박사가 뭘 주장했는지를 좀 봐야 해요. 네, 반틸의 입장은 뭐였나요? 반틸은 성경을 명제적 계시로 봤어요. Propositional Revelation이라고 하죠. 명제적 계시요? 그건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에 쓰인 모든 문장,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든 교리든 그 하나하나가 오류 없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본 거예요. 아, 문자 그대로 다 사실이고 진리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출발점,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걸 전제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관점은 히스토리에랑 연결이 되겠네요. 객관적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맞습니다. 반틸에게 중요한 건 히스토리에, 즉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연대기 순으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그러니 믿어야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죠. 아하. 자, 그런데 칼바르트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계시의 증인으로 봤다고요? 네, Witness to Revelation.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증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성경 텍스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건, 그 행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성경은 일종의 이정표나 통로 같은 거네요? 네, 바르트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는 책 안에 딱 고정된 문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경을 매개로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동 혹은 사건인 거죠. 그래서 교리, 도그마 같은 것도요? 네,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명제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된 내용들, 그렇게 본 거죠. 고정된 사실 자체보다는 살아있는 만남이나 사건에 훨씬 더 무게를 둔 거예요.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게시테와 히스토리에의 구분이 확 드러나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틸이 강조한 히스토리에가 객관적인 사실, 무슨 일이 있었나라면 바르트가 말하는 게시히테는 신앙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사건,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쪽에 가깝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히스토리에가 증명 가능한 역사라면 계시히테는 신함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의미 중심의 역사, 특히 구원과 관련된 신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반틸에게 에덴 동산은 명백한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도 어딘가에 있었을 법한 실제 장소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인 거죠. 아, 정말 실제 있었던 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르트에게는 이게 역사적, 히스토리에로 증명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바르트는 이걸 사가라고 불렀어요. 신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역사 기록도 아닌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사건, 즉 계시히테로 본 거예요. 와, 사가.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라는 말을 써도 반틸이랑 바르트는 완전히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뭐 대화가 계속 겉돌 수밖에 없었겠죠. 서로 다른 기반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아, 이 히스토리에와 게시히테의 구분만 해도 벌써 머리가 좀 복잡한데 자료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네, 이제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맞아요. 비어클리카이트. 이게 훨씬 더 까다롭고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영어 번역자들이 이걸 리얼리티로 옮기면서 혼란이 커졌다고요. 네,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보통 영어의 리얼리티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레알리테트. 레알리테트. 네, 이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실제를 의미해요. 우리 마음이나 인식과는 상관없이 저 밖에 있는 사물이나 상태 같은 거요. 네, 객관적인 실제. 반면에 영어의 actuality에 좀 더 가까운 뉘앙스를 가진 독일어는 actuality예요. 이건 실제,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는 측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성을 강조하는 단어죠. 아, 실제와 실제.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르트가 즐겨 쓴 비어클리카이트는 이 둘 중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이 둘을 다 포함하거나 그 둘 사이의 어떤 역동적인 관계를 함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듣기만 해도 어렵네요. 실제랑 실제를 다 아우른다니. 그럼 대체 비어클리카이트는 어떤 느낌의 단어일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단어의 뿌리가 위르켄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작용하다, 영향을 미치다, 효력을 발휘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위르켄. 작용하다. 네. 그래서 비어클리카이트는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상태 레알리테트가 아니라 어떤 힘이나 이념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작용해서 현실 속에서 드러난 상태, 혹은 그 작용하는 힘 자체를 의미하는 굉장히 동적인 개념이에요. 뭔가 계속 움직이고 생성되는 현실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쓰신 분도 처음에는 그 작용하는 측면 때문에 actuality, 즉 실제가 더 번역에 가깝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이게 그보다 훨씬 복잡하게 실제와 실제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우리말 번역이 현실이군요. 네. 자료에 보면 AI한테 물어봤더니 그것도 괜찮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봤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현실이라는 단어가 그 복잡한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나요? 좀 다른 의미로 쓰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현실보다 좀 더 철학적인 깊이를 담으려는 시도라고 봐야겠죠. 어떤 식으로요? 현실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객관적인 상황, 즉 실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관적이고 역동적인 측면, 실체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객관적인 세계랑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 분리되지 않고 막 섞여서 돌아가는 상태. 그렇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동적으로 통합된 상태. 그게 바르트가 말한 비어킬리히카이트에 가깝지 않겠냐는 해석인 거죠. 와, 사실 이건 해겔 철학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해겔한테서 이념이 현실 속에서 자기를 구체화해 나가는 변증법적 과정,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바르트가 아마 이런 철학적 사유를 신학적으로 가져와서 활용한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한 단어 번역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와, 정말 깊이 들어왔네요. 게시히테, 히스토리에, 비어클리히카한테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파고들어야 할까요?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고 애쓰는 게요. 단순히 바르트 신학을 공부하는 걸 넘어서요. 현대 사상의 어떤 큰 흐름을 읽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줘요. 현대 사상의 흐름이요. 네. 바르트의 접근 방식이 있잖아요. 계시를 고정된 명제가 아니라 사건으로 보고 진리를 비어클리히카이트라는 역동적인 현실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근대 철학이 추구했던 어떤 순수하고 객관적인 토대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 그렇죠. 대신에 사건성, 만남, 주관적인 경험 이런 요소들이 의미나 진리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비단 신학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서도요? 네, 철학, 문학, 예술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경험이나 해석이 중요해지는 경향이요. 바르트는
신적인 진리조차도 이런 식으로 우리와의 만남과 사건 속에서 역동적인 현실, 월클리히카이트로 드러난다고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자료에서 그 비유가 나오는군요. 말과 마차의 순서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전통적인 관점? 예를 들어 반티에 같은 입장에선 당연히 객관적인 진리, 실체, 이게 말이고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이해, 실제는 그 뒤를 따르는 마차잖아요. 말이 마차를 끌어야죠.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바르트를 포함한 이런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어쩌면 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네요. 네,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만남, 지금 마차가 오히려 현실이나 진리, 말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려요? 어떤 우려죠? 자료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객관적인 기준? 뭐랄까, 흔들리지 않는 규범적인 토대. 예를 들면 반틸이 말한 성경의 명제적 진리성 같은 거요. 그런 거 없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해석이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기준이 다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모든 건 상대적이다라는 상대주의로 빠질 위험이 커지는 거죠. 각자의 계시태나 주관적으로 경험한 비어클리히카이트가 유일한 기준이 되면 네.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경험이나 해석을 존중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게 너무 절대화되면 공통의 진리나 윤리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독단까지 용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지적도 가능하죠. 객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억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럼 바르트 자신은 이런 상대주의를 의도했던 건가요? 아, 그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바르트 자신은 결코 주관주의나 상대주의를 옹호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강력한 타자, 외부의 기준이 있었고요. 성경은 그 말씀에 권위 있는 증언이었죠. 아, 바르트에게는 그 기준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그의 사상이 후대에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토대가 좀 약화되고 주관적인 경험이 더 강조되는 쪽으로 흐름이 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트의 이 복잡한 단어들을 이렇게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신학자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어떤 지적, 문화적 토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주기 때문이죠. 네, 오늘 저희는 칼 바르트의 핵심 어휘들, 게시에테와 히스토리에의 구분, 그리고 비어클리히카이트라는 아주 역동적인 현실 개념을 통해서 그의 생각 깊은 곳을 좀 탐험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내용이었죠. 네, 계시를 정적인 명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건으로, 또 진리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현실로 이해하려고 했던 바르트의 시도가 현대 사상에 던진 여러 질문들, 특히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경험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경험 사이의 줄다르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정보와 주장이 정말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지식을 쌓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 말, 즉 객관적인 기준과 마차, 주관적인 경험은 지금 어떤 순서로 놓여 있나요?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의 말과 마차는 어떤 상태일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